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전 지금까지 토미에서 진행한 화성, 금성, 우주, 그리고 외계인에 관한 수많은 스토리 중 가장 흥미진진하고 현실성이 강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심지어 정부의 1급 비밀로 지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우주 연구가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많은 분들이 미국의 우주선 달 착륙 그리고 닐 암스트롱은 익히 알고 있지만 비교적 소련의 우주 탐사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소련이 보낸 6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겪은 그 사건, 그건 왜 1급 비밀이 됐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1969년 7월 20일은 인류에게 한 획을 긋는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5억 명의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서 미국이 쏘아올린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순간에 마음을 졸이고 있었죠.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딛는 장면은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당시 한국도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 정도죠. 그렇게 전 세계가 열광했지만 그 와중에 유일하게 웃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소련이었죠.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은 우주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때보다 앞선 1957년, 사실 소련이 먼저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서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이란 타이틀도 소련이 차지했는데, 그러자 미국이 보란듯이 달에 발자국을 남겼죠. 이렇게 두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 이후에 자존심이 구겨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우주정거장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주정거장이란 건 여러 우주선이 정박할 수 있는 안정된 상태의 인공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낸 우주선이 이 정거장에 안전하게 도킹을 하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까지 머물면서 여기서 비행사들이 우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정거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 1971년 4월 19일, 소련은 지구 궤도 세계 최초로 우주정거장을 발사했습니다. 그것의 명칭은 살유트 1호. 이 우주정거장은요, 전체적으로 크게 4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도킹 장치, 그 다음에 우주인이 이 우주정거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통로, 그리고 작업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음식 저장고, 물탱크, 화장실, 운동기구, 실험기구까지 정말 인간이 생활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모두 마련되어 있죠. 살유트 1호가 대대적으로 성공한 이후 소련은 1986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여기에 우주인을 보내는 살유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공식적인 목적은 인간이 우주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연구하겠다라는 거였지만 소련의 비공식적인 진짜 목적은 우주기술을 개발해서 미사일 같은 군사기술에 활용하는 것이었다라고 전해지죠.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15년간 사실 우주정거장이 지구로 추락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우주인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고 속에서도 소련은 문제점을 보완해가며 계속해서 살유트 2호, 3호, 4호를 개발해 나갔는데요. 그러던 1982년 4월, 소련은 드디어 살유트 7호를 발사했습니다. 이게 우주에서 약 8년 10개월 동안 머물고 다양한 임무를 위한 기지가 될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이곳에서는 여러 우주선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총 6번의 장기 체류와 4번의 단기 체류가 이뤄졌습니다. 그렇게 살유트 7호가 연리를 하면서 궤도를 돌고 있던 1984년 2월, 이곳에 정비를 위해 우주선 한 대가 도킹합니다. 총 3명으로 구성된 팀이었는데 먼저 소련 공군학교를 졸업하고 쭉 비행사로 일을 하다가 이 우주선의 지휘관으로 선발됐던 레오니트 키짐, 그리고 우주선 전문 엔지니어였던 블라디미르 솔로비오브, 또 한 명은 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심장 전문의 올렙 아트코브도 함께였습니다. 이들은 정거장에서 총 237일간 꽤 오랫동안 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유트 7호에 도착한 지 딱 155일째 되던 그날, 이 3명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통신이 지구에 수신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주선 밖에 예사롭지 않은 불빛이 보인다는 다급한 보고였습니다.
사실 이들이 도착한 이래 밖에서 뭔가 반짝이고 있다라는 걸 봤다라는 목격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특수한 환경에 오랜 시간 머물고 있기 때문에 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거고 종종 환각을 보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게 전에는 넘어갔지만 이번 보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 불빛은 승무원 3명이 모두 일시적으로 시각을 잃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빛나는 오렌지 불빛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우주, 그 우주 정거장 바로 앞 공간에서 이 불빛을 목격했는데 크기가 대략 27m 정도가 될 정도로 거대했고요. 불빛은 여러 개로 붙이면서 분명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주에서 발견된 불빛이라. 이게 만약에 정말 승무원 중 한 명만 본 거라면 착각이나 환각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3명이 모두 똑같이 본 걸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묘사한 당시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3사람은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불빛을 발견했죠. 반짝 비치는 그 섬광이 너무도 강렬해서 한동안 눈을 뜨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잠시 후에 흐릿하게 시야가 돌아왔을 때 이들 모두 우주선 창문 쪽을 내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순간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거기에 분명 인간의 얼굴과 신체 모습이 비슷한 7사람의 형상이 이 우주 정거장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안개가 낀 듯 후광이 그들 등 뒤에서 빛나고 있었고요. 이 기이한 존재들이 우주 정거장이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서 약 10분간 같이 이동을 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은 정말 눈앞에 본 것을 믿기 어려웠고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정신을 차린 후에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이유를 찾아보자 하면서 일단 우주선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죠. 사실 이들이 이 살루트 7호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내부에서 불에 탄 어떤 금속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체 어딘가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로 인해 불길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비춰진 건 아닌지 짐작했죠. 하지만 우주정거장 그 어디에서도 화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3사람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 기이한 불빛에 대해 무엇이었는지 찾아내는데 실패합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1984년 7월, 살루트 7호에 새로운 우주선이 도착해요. 이 팀 또한 3명이었는데 지휘관이었던 블라디미르 차니베코프, 그 사람은 이미 4번째 우주비행을 한 아주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엔지니어 스테티아나 사비츠카야, 그리고 공군 조종사였던 이고르 볼크가 포함되어 있었죠. 이들은 살루트 7호 이 우주정거장에 도착한 지 며칠 후에 소련에 있는 지상 통제실로 또다시 믿기 힘든 보고를 보냅니다. 지금 눈앞에 눈이 부실 정도의 아주 환한 오렌지 빛깔이 이 정거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게 3개월 전 보고와 아주 유사해요. 하지만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죠. 승무원들이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이 관제실 바로 바깥쪽을 맴돌고 있는 여객기 크기의 7개 형상이 보인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의 공식적인 보고에 사실 천사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모습이다. 그리고 날개와 후광이 있었다고 설명하는데요. 뭔가 앞에 그 관찰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 다들 눈으로 본 게 맞긴 하지만 이게 뭔지는 누구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저 인간의 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주의 신비였을 뿐이었죠. 수개월 후 우주비행사들은 살루트 7호에서의 임무를 끝내고 다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목격한 그 신비하고 이상한 것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다들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우주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우주비행사들은 직업 특성상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계속 누적돼요. 그래서 집단 환각을 일으킨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요, 그렇게 여기지 않고서는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뚜렷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각각의 다른 두 팀이 묘사하는 게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집단 환각이다? 라고 보기에는 추후에 검사를 해보니 이 우주비행사 6명 모두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도 건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목격담. 결국 살루트 7호에 근무했던 승무원들이 7개의 천사 형상을 발견했다라는 이 스토리는 구소련에 의해 1급 비밀로 간주됩니다. 현장에 있던 승무원들은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서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주 비행사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논쟁과 추측을 불러왔죠. 그러는 사이에 이 신비한 불빛을 봤다라고 했던 이들이 각각 소련의 군과 또 연구소 등지에서 사회 각층의 엘리트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이들은 다들 7, 80대 이상의 고령이거나 또는 사망한 사람도 있죠.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공식적인 발표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비행사가 이런 미스테리한 현상을 목격했다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전 나사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클라크 맥클러랜드. 그는 1991년 우주왕복선 임무를 수행하던 중 외계인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어요. 그가 우주선 밖에서 본 거는 9피트, 그러니까 2.7m가 넘는 인간과 닮은 거대한 형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증언을 하긴 했지만 이걸 혼자 목격했고 신빙성을 잃으면서 환각으로 치부되고 말았죠. 한편 모든 승무원이 떠나버린 러시아 우주정거장 살루트 7호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1986년을 마지막으로 사용된 이 살루트 7호, 지구 대기권 안과 밖을 떠돌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 1991년에 아르헨티나 대기권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져요. 상공에 파편이 막 떨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주인 6명이 목격한 것이 단순히 거짓이고 주작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우주 비행사가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엄연한 과학자들이고 숙련된 군인이에요. 그렇다 보니 어떤 대중의 인기 또는 대가를 바라고 우주에서 내가 이런 걸 봤다라고 허황되게 꾸몄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요, 이들이 목격한 그 오렌지빛 7개의 천사 형상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구소련은 왜 이걸 1급 비밀로까지 지정했을까요?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게 있는 걸까요? 지구에서 쏘아올린 우주선이 우주 안에서 또 다른 생명체 혹은 존재를 만날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런 신비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국 플로리다 하면 여러분은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바다, 해변, 그리고 휴양지인데 태풍이 자주 오는 디즈니 월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여행을 했을 때 가보고 싶어하는 디즈니 월드. 이곳은 플로리다 올랜도라는 도시에 위치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을 방문한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도로가 있습니다. 2012년 4월 26일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로 다급한 무전이 들어옵니다. 달리던 마찌다 차량 한 대가 갑자기 가드레일을 넘어가더니 나무에 충돌했다라는 무전이었어요. 경찰은 즉시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운전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근처 마을 델토나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퇴역한 군인으로 46살의 데이비드 보스버그. 그는 퇴역 후에 공로 훈장을 수여받을 예정이었고요. 이제 막 플로리다에 와서 볼루시아 교도소라는 곳에서 교정 직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참이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나무와 충돌했고 사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17년 2월 23일 아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도 고속도로 순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녀 역시 델토나에 살고 있던 29살의 바네사 리베라라는 여성으로 뒤에서 그녀의 차를 따라가던 한 트럭 운전사의 증언에 따르면 앞서가던 그녀의 차가 잘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가드레일을 넘어가더니 교통표지판을 지나서 그대로 나무에 충돌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트럭 운전사가 자신도 이 도로를 자주 이용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 4번 도로는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4번 도로. 플로리다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로 이곳에서 휴가를 보내려고 오는 사람들은 사실 이 도로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플로리다를 가로질러서 가고 있죠. 사진에 보이는 보라색 부분입니다. 특히나 올랜도 도시에 위치한 이 디즈니월드에 가기 위해서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가 되겠는데요. 델토나라는 도시와 올랜도 사이의 중간 지점인 사고지역. 근처 지역에서는 이곳을 이미 데드존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즉 죽음의 지역이라고 불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지난 과거에 여기에서 이런저런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충돌, 전복, 그런 사고부터 자동차 자체의 오작동 사례, 또 급점거, 조작 미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신고되고 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혼을 목격했다는 신고도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4번 고속도로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고속도로로 4위 안에 들고 있는 교통사고 다발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개통일에 무려 2천여 건이 넘는 사고가 기록됩니다. 실제로 워낙 이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미국의 GPS 추적 회사인 텔렉트락 네브맨에서 추적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마일당 1.25명이 이곳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2016년부터 22개월간 일어난 교통사고만 무려 775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귀신이고 영혼이고 다 뒤로 넘겨두더라도 워낙 이곳에서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 지역 주민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였을 수도 있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은 되도록이면 이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갈 정도로 이곳을 꺼리고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 출구나 입구가 있는 곳은 주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잦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고속도로 개통 당시부터 이런 의문의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았다면서 주민들은 이곳을 저주받은 도로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고속도로 개통 직후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로를 건설할 당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완벽하게 진행됐지만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덤 하나입니다. 이걸 지으려는데 무덤이 있었던 거죠. 고속도로라는 건 워낙 큰 규모의 공사였기 때문에 이런 무덤, 작은 무덤 하나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건설사는 무덤을 이장하지 않고 그대로 그 위를 덮고는 원래 계획대로 고속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개통 첫날 모두가 설레어 하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냉동새우를 운반하고 가던 트레일러가 갑작스럽게 통제력을 상실하더니만은 비틀비틀거립니다. 그러고는 도로를 튀어나가서 추락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죠. 차는 아주 끔찍한 형태가 되어서 어떤 지점에 처박히게 되는데요. 공사 관계자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이장하지 않은 그 무덤을 덮어버린 곳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던 걸까요? 1886년 이곳은 헨리 샌포드라는 사람의 소유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을 가톨릭 마을로 만들고 싶었고요. 이주민이 쉽게 이사 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곳에 모인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단 4명의 독일인 이민자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마저도 1년 후에 황열병이 돌아서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워낙 야박했는지 그 사람들이 이제 걸렸던 전염병이 마을로 퍼질 수도 있다면서 이들의 사체를 그냥 숲속에 옮겨버리게 되고요. 불에 태워버립니다. 외부에서 한 사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장례를 좀 잘 치러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사제가 도착한 지 며칠 만에 그가 사망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아무도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버립니다. 이후에 이 지역은 몬로라는 마을로 발전하게 됐고요. 죽은 이민자들이 살던 곳은 워렌이라는 남자가 이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는 이곳을 이제 새로 사고 나서 막 돌아다니 보다가 어라? 이게 뭐지? 하고 이런 작은 표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던 과거 사연을 그가 알고 있던지라 이게 4명의 그 가족이 사망했고 묻힌 곳이라는 걸 짐작하게 되죠. 그래서 워렌은 그들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그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 농사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땅은 호킨스라는 남성에게 팔리게 되는데 물론 무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집니다. 세주인 호킨스는 이 땅을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농부들에게 빌려주면서 돈을 받아왔어요. 그들에게도 얘기는 합니다. 절대 무덤 근처만은 손대지 말라고요. 억울한 가족의 원혼을 달래고자 함이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농부가 이를 무시하고 무덤 주변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바로 그날 농부의 집에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상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땅 주인 호킨스의 집안에서 흔들의자가 혼자 움직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장난감이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웃 사람들조차 간혹 그의 집과 무덤 주변에서 이상한 불빛을 보았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런 흉흉한 소문이 퍼지면서 얼마 후 그의 집과 농지는 죽은 자들의 들판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이상한 현상은 1950년이 지나도 계속됩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어떤 사연을 모른 채 무덤에서 흙을 파헤치면서 장난을 치게 됐는데 다음날 아이는 음주운전자에 의해 치이게 됐고요.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959년 정부가 이곳을 고속도로 건설 목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토지조사원은요, 워낙 이 동네에서 유명한 그 일화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다고 해요. 무덤의 존재에 대해서요. 하지만 시간도 이미 많이 지났고 누군가가 이 무덤을 계속 돌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장까지 하기에는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불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했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도로 건설이 시작된 1960년 9월 무덤 위로 흙이 쏟아지기 시작한 그날입니다. 강력한 허리케인, 플로리다 남부 지역에 완전히 허리케인이 덮치게 되면서 공사는 한 달이 넘도록 지연되게 돼요. 무언가 약간의 불길함을 느꼈지만 공사는 당연히 강행이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서 완성까지 되었지만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젠 공식적으로도 뉴스에서도 데드존이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니까요.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종종 이곳에서 전화가 터지지 않기도 하고 어느 날은 뜬금없는 히치하이커들이 발견되는데 그들을 그냥 패스하고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들. 또한 밤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불빛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아무도 없는 밤 시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주변에 어떤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스스로 다른 차선으로 밀리는 아주 공포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긴 했지만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가 나기 직전 라디오에서
아이들이 웃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었고, 또는 라디오 속에서 누구야? 왜? 라는 질문을 하는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미국 교통국에서는 이들의 말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곳은 음주운전자가 자주 적발되고 또 게다가 유명한 관광지인 디즈니월드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워낙 초행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보다 사고율이 높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좀 생각해보면 갑자기 잘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넘어가는 비운의 사고로 사망한 데이비드 제임스 그리고 바네사 리베라는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 지리에 잘 알고 있었고 전혀 음주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귀신이 출몰한다라는 사연 있는 도로들은 어디서든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인 플로리다 올랜도 4번 고속도로. 외지인으로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전염병으로 온 가족이 사망해버리고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 장례식까지 제대로 치르지 못한 이 억울한 가족의 원혼이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이 이 올랜도 4번 고속도로를 지나가신다면 반드시 라디오를 끄고요.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지 말고 밤 시간을 피해서 그리고 혹시나 정말 가야 한다면 주변을 잘 살펴서 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